안녕하세요. 좋은 날과 함께하는 책 고르는 남자 시작합니다. 오늘은 베스트 모음 영상 소개 시간인데요. 백세희 작가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에세이를 넘어서서 현대인의 복잡한 내면을 솔직하게 담아낸 마음의 기록입니다. 오늘도 책 고르는 남자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먼저 이 책의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 제목 자체가 하나의 모순처럼 보이지 않나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든데 떡볶이는 먹고 싶다니요. 하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인간의 가장 솔직한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지만 여전히 삶의 작은 즐거움에 마음이 끌리는 이런 모순적인 감정이야말로 인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작가는 자신의 기본부 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우울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개인의 경험담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과 경험을 다루고 있어요.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저자가 정신과 의사와 나눈 12주간의 상담 내용을 대화체로 기록한 상담 녹취록 형식이에요. 후반부는 개인적인 일기장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이중 구조 덕분에 독자들은 전문적인 치료 과정과 개인적인 내면의 성찰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솔직함에 있어요. 작가는 자신의 어둡고 부끄러운 감정들을 포장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런 솔직함이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동시에 나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구나라는 위안을 주는 거죠. 기본부 전장애란 무엇인가? 작가가 앓고 있는 기본부 전장애는 심각한 우울증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지독히 우울하지도 완전히 행복하지도 않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해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런 미묘한 우울감은 종종 간과되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심지어 본인조차도 이것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가는 이런 상태를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은 골마있는 상태로 표현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감정이죠. 사회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 수 있지만 혼자 남겨지면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것 말이에요. 상담을 통한 자기 발견. 책의 전반부에서 다뤄지는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 과정은 단순한 치료 기록을 넘어서서 자기 탐구의 여정입니다. 상담을 통해 작가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 패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자신이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작가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만을 보여주기를 요구하잖아요. 하지만 작가는 자신의 어두운 감정들도 자신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이를 숨기거나 부정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사와의 대화는 매우 자연스럽고 현실적이에요. 의사는 작가의 감정을 판단하거나 성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요. 대신 작가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런 접근 방식은 독자들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대하는 건강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일상 속 작은 희망의 의미. 이제 책 제목의 핵심인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표현을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 표현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작은 욕구와 즐거움이 남아있다는 것이거든요. 떡볶이라는 소소한 음식에 대한 욕구는 삶에 대한 최소한의 애착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작가는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우리를 삶에 붙잡아두는 힘이 된다고 말해요. 거대한 의미나 목적을 찾지 못하더라도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일상의 작은 즐거움들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소중하다는 거죠.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항상 큰 꿈이나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지만 때로는 작은 것들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을 책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기 수용의 중요성. 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자기 수용입니다. 작가는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이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단점에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작가는 이런 자기 비하의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와요. 아무도 날 무시한 적 없고 사실은 내가 가장 날 무시하고 있다.
이 깨달음은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켜요. 우리가 느끼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실제로는 타인이 아닌 자신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사랑의 과정은 단순히 자신의 장점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모든 면, 심지어 부족하고 어두운 면까지도 포함해서 전체적인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기만 하자. 나는 나밖에 없는 존재. 자기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치유. 책에서는 작가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들이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소외감, 연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안감, 가족과의 갈등 등이 생생하게 그려져요.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작가가 자신의 예민함과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고 상대방의 작은 행동이나 말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작가는 이런 자신의 패턴을 발견하고 이것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관계에서의 치유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와 반응을 조절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작가는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자신의 내적 안정성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양면성. 작가는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을 표현해요. 한편으로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완전히 고립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나는 혼자 노는 걸 좋아한다. 다만 전제가 있다. 내 안부를 묻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혼자 놀 수 있다. 이 표현은 현대인의 외로움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어요. 진정한 혼자 있기는 완전한 고립이 아니라 필요할 때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안정감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작가는 이런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혼자 있을 때도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자연스러울 수 있는 상태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감정 표현의 중요성. 이 책의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감정의 인정과 표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항상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를 요구해요. 하지만 작가는 슬프고 화나고 절망적인 감정들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말합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작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할 용기를 줍니다. 이것은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나은 모습을 요구해요. 더 예뻐져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고, 더 행복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지쳐가죠. 작가는 이런 압박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통통하든 못생기든 나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싶다. 는 표현은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박감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여줘요. 이것은 단순히 자기 위안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수용의 과정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작가는 보여주고 있어요. 일상의 소중함 재발견. 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 중 하나는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작가는 거대한 꿈이나 목표보다는 일상의 작은 즐거움들에 주목해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 따뜻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는 것,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은 평범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과 행복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큰 성취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만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작가는 이런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힘든 하루를 보낸 후에도 좋아하는 떡볶이를 먹으며 느끼는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이런 태도는 독자들에게도 자신의 일상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치유는 과정이다. 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치유의 과정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절망적이고 어두운 감정들이 주를 이루지만 점차 자기 이해와 수용을 통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치유나 행복한 결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과 씨름하며 조금씩 나아가는 현실적인 과정을 보여줍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그늘이 없는 사람은 빛을 이해할 수 없어. 자신의 어두운 경험들도 의미 있는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통과 슬픔의 경험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치유는 일직선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고 희망을 느꼈다가 다시 절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작가는 이런 기복을 받아들이고 완벽한 치유를 기대하지 않아요. 대신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독자들에게 전하는 위로. 이 책이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그 진정성에 있어요.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포장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런 솔직함이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자신만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위안을 주는 거예요. 특히 이런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힘들 땐 무조건 내가 제일 힘든 것이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상대화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작가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해요. 슬플 때는 슬퍼하고 화날 때는 화를 내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현대 사회에 대한 성찰. 이 책은 개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동시에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한 성찰도 담고 있어요. 외적 성과와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감정 표현을 억압하는 문화, 개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이 간접적으로 드러나죠. 작가가 겪는 많은 문제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과도한 경쟁, 타인과의 비교 문화,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 등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하지만 작가는 사회를 비판하기보다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이것은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이 책이 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에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누구나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작가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런 태도는 독자들에게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갖게 해주죠. 또한 기분부 전장애와 같은 가벼운 우울 증상에 대한 인식도 높여요. 심각한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우울감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치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무리, 불완전한 삶의 아름다움.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는 완벽하지 않은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작가는 자신의 어둡고 부족한 면들을 숨기지 않고 이것들도 자신의 일부임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런 불완전함 속에서도 작은 행복과 희망을 찾아가는 거죠. 이 책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며 그것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삶을 살 필요도 없고 항상 행복할 필요도 없어요. 때로는 슬프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떡볶이라는 소소한 음식에 대한 욕구가 상징하는 것처럼 삶의 작은 즐거움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돼요. 거대한 의미나 목적을 찾지 못하더라도 일상의 작은 행복들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는 동시에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는 과도한 경쟁과 비교 속에서 지쳐가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 모든 방식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여전히 떡볶이가 먹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따뜻하고 현실적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